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버럭 오바마 부부의 공식 지지 선언까지 얻어내 100일 대장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5%로 더 진정돼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다시 늘리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연체율에서도 정점을 찍은 소비자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배변 빈도는 만성질환 발병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1주년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돼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진영의 마지막 남은 버럭 오바마 부부의 공식 지지 선언까지 받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경합지 접전으로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대 경합지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 안팎으로 뒤지던 지지율에서 이제는 동률 또는 1에서 2%포인트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횃불과 바톤을 넘겨받자마자 민주진영을 결집시키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마지막 남았던 버락과 미셸 오바마 부부의 공식 지지 선언까지 얻어내고 100일 대장정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공식 지지 선언을 받고 대통령 당선 때까지 탄압하고 협력한다는 다짐과 덕담을 나눈 장면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민주당 친형의 대결집을 과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과 나는 카말라 당신을 엔도스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당신이 오벌 오피스에 들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Oh my goodness. I can't have this phone call without saying to my girl Kamala, I am proud of you. This is going to be historic. 같이 있던 미셸 오바마 여사는 마이걸 카말라에게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폭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빌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지도자들이 모두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만 뜸을 들여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트럼프 후보 측마저 이를 이용해왔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측은 오바마가 공식 지지 선언을 미룬 것은 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해리스 후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목해왔습니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은 해리스 후보로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통령 후보를 또 바꿀지 모른다면서 분명하게 확정되어야 해리스 후보와 토론 대결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마지막 남았던 오바마 부부의 공식 지지 선언까지 받고 100일 남은 백악관 레이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onald Trump and his extreme allies want to take our nation back to failed trickle-down economic policies, back to union busting, back to tax breaks for billionaires.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7대 경합지들 가운데 3대 블루월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시절 4포인트 안팎으로 밀리던 열세에서 동률 또는 1, 2포인트 차이로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47대 48%로 트럼프 후보를 따라잡아 사실상 동률 접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는 평균 3.6포인트 차이였다가 최근 더힐과 에머슨 대학의 여론조사에서는 2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15명이 걸린 미시간에서는 평균 1.5포인트 뒤지다가 더힐과 에머슨 조사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더 따라잡았습니다. 10명이 걸린 위스콘신에서는 0.7포인트 차이의 열세를 동률 접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기존에 민주당 아성들에 걸린 226명에다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대 블루월만 이긴다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에 도달해 당선된다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6월에 2.5%로 더 진정돼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다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18일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하기 시작해 잘하면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도 3연속 내릴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6월에 전달보다는 0.1%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5%를 기록해 5월보다 0.1%포인트 더 진정됐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달보다는 0.2%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6%로 5월과 같게 나왔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6월의 PCE 물가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한 것이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더 손쉽게 결정할 만한 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민 개인 소비자들은 6월에 소득이 전달보다 0.2% 늘어난 반면 지출은 0.3% 증가해 번 돈보다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저축률은 5월 3.5%에서 6월에는 3.4%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소득 증가보다 더 늘리고 있어 경제 성장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저축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국민들이 앞으로도 지갑을 계속 열더라도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나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개인 빚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특히 신용카드 사용 빚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몇 번이나 단행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PCE 등 물가 진정세에 따라 연준은 7월 31일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에서 1년째 동결하되 9월 18일부터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7월 31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5.3%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 시작해 5 내지 5.2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87.7%나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9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경우 올해 남은 회의에서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도 잘하면 3번, 적어도 2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CME 투자자들은 9월 18일에 이어 11월 7일에도 두 번째로 0.25%포인트 내려 4.75 내지 5%로 낮출 가능성이 60.6%나 되는 것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8일에 세 번째로 0.25%포인트 더 내려 올 연말에는 4.5 내지 4.75%까지 낮출 가능성이 57.8%나 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투자자들보다 신중한 행보를 보여와 올해 한 3번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9월 18일과 12월 18일 등 2번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3월에는 올해 한 3번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다가 6월에 단 한 번으로 축소해놓고 있는데 이를 다시 3번 인하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에서 정점을 찍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이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신용카드사들이 연이율 마진을 올린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비싼 적은 없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수석 신용카드 프로그램 매니저가 신용카드 이자율에 대해 한 말입니다. 2024년 초 기준 신용카드 이자율이 22.8%에 도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율은 10년간 12.9%에서 약 10%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1994년에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22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는데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사에서 연이율 마진을 인상한 것이 신용카드 이자율이 정점을 찍은 원인이라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적했습니다. 연이율 마진은 신용카드 회사가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준 연이자에 초과 이자를 덧붙이는 것을 말하며 기준금리와 연이율 마진을 합치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종 신용카드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이율 마진이 10년 전에 비해 5% 상승해 14.3%에 도달하면서 신용카드 이자율도 덩달아 최고 수준을 찍어 총 신용카드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워치독은 밝혔습니다. 실제 신용카드사는 지난 10년간 평균 연이율 마진을 높여 25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잔액이 5,300달러인 소비자들은 약 250달러를 더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최고치의 연체율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된 카드 연체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2023년 4분기에 신용카드 잔액의 약 9.7%가 연체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계좌가 연체된 사람들이 더 많은 잔액이 지불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료품부터 휴가까지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러한 연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도 오르는데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레이트는 금리는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내려갈 때는 계단을 이용한다며 매달 전액을 제때 갚지 않고 연체하게 되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먹으면 내보내야 하는데요. 배변 주기는 장기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인 배변 빈도는 만성질환 발병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배변 주기가 길면 장기를 손상할 수 있는 독소가 생성돼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배변 빈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변 빈도는 장내 미생물 군집과 만성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부 위장관이나 단백질 발효와 관련된 박테리아는 설사나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았고 젊은 층과 여성, 체질량 지수가 낮은 참가자의 경우 배변 횟수가 적었습니다. 파킨슨병과 신장 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단 전 수년 동안 변비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변 빈도가 질병의 원인인지 아니면 질병의 결과인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배변 빈도와 유전학, 장내 미생물, 혈장화학 및 혈액대사산물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이러한 패턴이 질병이 생기기 이전에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 혈액대사물질과 혈장화학물질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크레졸 황산염 및 인독실 황산염과 같은 단백질 발효 부산물이 변비인 사람들에게서 많았습니다. 인독실 황산염의 혈중 농도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간 손상과 관련된 화학적 수치가 더 높았고 염증도 더 많았습니다. 배변 빈도와 장내 미생물 대사 및 장기 손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져 있지만 배변 빈도가 낮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대사산물을 더 많이 생성함에 따라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관성은 더 밝혀야 할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배변 빈도는 배변 기능의 가장 이상적인 척도는 아니지만 장내 미생물이 배변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장 기능에 대한 더 이상적인 척도는 빈도뿐 아니라 대변 형태의 일관성입니다. 정상적인 배변 빈도의 범위는 주당 3회에서 하루에 3회이지만 장을 통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대변 형태입니다. 변이 단단할수록 대장에 더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더 긴 이동시간이 소요된 것이고 변이 부드러우면 이동시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변비가 심할수록 신장 기능도 악화되고 혈액 내 잠재적으로 유해한 대사물질의 지표가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배변 빈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고 더 많이 운동하는 등 생활 방식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장 통과 시간에 따라 섬유질과 단백질 발효 사이의 전환을 겪는데 정상적인 이동 시간 동안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장의 항산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유기산으로 발효시킵니다.
그러나 대변이 너무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면 미생물은 섬유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단백질을 발효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독성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71주년이 된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돼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나아가는 동포사회가 되길 바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1주년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주최하에 25일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주동포의 역할에 대한 강연회와 기념만찬을 가졌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정일 총회장을 비롯해 김태환 이사장, 임소정 페어팩스 시의원, 톰 커튼 연방 상원의원이 인사말과 축사를 건넸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노후가 없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미주 사회에서 깊이 우리 후세들이 뿌리 박아서 또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의 교류 증진, 우호 증진을 해서 한층 더 나아가는 미주 한인 동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서정일 총회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미주 한인동포 사회에 대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또한 임소정 페어팩스 시의원은 한인사회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인사회가 꼭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특히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각 분야의 정책 논의가 아직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들이 톱밥으로 이렇게 있는 국가는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외교적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 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범세계적 집단안보 체제의 실질적 작동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동맹이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된 강연에서 조기중 총영사는 안보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